요즘 계속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대구로 아예 내려가신 분이 계십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 총리가 제안한 것과 방역 당국의 생각이 약간 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을 자꾸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정세균 총리가 김민지 기자 뭘 제안했길래요? 지금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상 필요한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을 뭔가 이제 증명하는 무감염 인증서 제도를 만드는 것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달 29일에 이런 회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반대를 하자 또 이거에 대해서 어제 해명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무증상 상태인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인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제도 그대로를 무감염 인증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도 있고 무감염 인증제 제안하셨는데 그거 보건당국이 논란 소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경험 토대로 해서 제안했던 것이에요. 검토 결과 유효한 데가 있으면 써먹을 터이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도 괜찮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뭔가 국가 차원에서 발급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한 건데요. 방역당국 차원에서는 이게 추후에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써준 추후에 혹시 감염이 되면 국가의 신뢰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감염 인증서를 발급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 인증서 발급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좀 입국할 수 있게끔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한 건데 보건당국에서는 안 돼요. 총리님 그 위험성 내포하고 있습니다라는 건데요. 본부장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무증상 감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데 무감염 인증서 떼어줬을 때는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그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감염 인증서 떼었다가 외국 나가서 다른 막 감염시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논란과 지적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무감염 인증서를 만들어준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에 가서 그 사람 때문에 코로나19가 유행을 했다, 확산을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건당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아하. 세계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예. 따라서 저는 무감염 인증서 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한 것을 이렇게 판단을 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총리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제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정건 평론가? 네, 그런데 그보다 저는 더 사실 놀랬던 게 이거예요. 뭘 놀라셨어요? 제안을 했다고요? 자, 총리가 지금 대전에 내려가 있습니다. 왜 내려가냐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경계 단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 책임자예요. 그런데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총리가 이 방역과 또는 이 치료의 총 책임자가 돼서 모든 부처를 협조 체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주관을 해서 조정을 해갖고 지시를 하고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아하. 그런 분이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그냥 제안을 한 것이다. 폐기해도 좋다. 이 총리가 왜 거기가 있습니까? 왜 심각 단계고 왜 지금 중대본이 꾸려졌습니까? 경계 단계까지는 중수본이었다가 중대본이 돼서 모든 책임을 총리가 지겠다는 것인데 예. 제안하는 자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발언입니다. 예, 자, 이 국내 확진자 숫자가 6천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예, 오후 4시 기준 어제 대비 467명의 확진자가 늘었고요. 지금 총 맹명 6,088명의 국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며칠 만이죠?
예, 첫 그 환자가 나온 이후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45일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확진자 숫자가 6천 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자, 뭐 조금 전에 나온 뉴스니까 좀 짚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어쨌든 우리 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김민지 기자, 우리에게는 희망, 박수를 우리가 이렇게 쳐드려야 될 분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대구 현지, 경북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의료진들입니다. 지금 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방역 그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뭐 보시는 화면에 간호원들, 의료진들 모습 보시면 고글을 워낙 오래 차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이게 짓무른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뭐 밴드를 붙이고 일을 하는 모습, 방호복을 입고 이제 이동할 때는 저렇게 뭐 그 방호복 입고 반팔 또 차림으로 또 이동하기도 하고요. 현장에서는 정말 그 뭐 이렇게 의료진들 사이에서 뭐 많은 의료진들을 향해서 이제 전국에서 각자의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의료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고글이랑 그다음에 앵보 마스크랑 그 방화복을 입으면 자국이 꽉 눌려서 밀착해야 되기 때문에 꽉 눌려서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우리 예쁘게 이런 밴드라든가 꽂이 같은 거 대갖고 해야 조금 덜 나요. 빨리 이제 코로나 요 환자분들이 괜찮아지도록 저희도 마음가짐부터 긍정적으로 먹고 이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코로나 상태가 빨리 이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에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 참, 이 뭐 어떤, 자국 보세요, 이마에 이렇게 자국 남아있죠? 보호장구를 오랫동안 반창고 붙이고 있고, 저분은 저렇게 자국이 남았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네. 이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마에 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선명하게. 반창고, 영광의 상처죠. 어떻게 보면 영광의 반창고입니다. 영광의 상처이자 이렇게 날씨 추운데 환자들 지금 뭐냐면 의료진들의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반팔 차림으로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1분 1초가 급하고요. 시간이 아까운 것이죠. 이마에 저렇게 막 붙이고 있고요. 이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뭔지 이런 건데요. 자, 한 외신 기자가 대구에서 취재를 했어요. 대구에서 취재를 하고 이런 취재기를 남겼답니다. 이언 패널이라고 미국의 ABC 방송 기자예요. 대구에서 취재를 하고 취재기를 썼는데 이곳에는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정적인 고요함만 있다. 의료진과 병상 등 모든 게 부족한데 극복할 수 있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대구는 코로나 확산세를 겪기 시작한 많은 이들에게 삶의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 자랑스럽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실은 외국에서 무슨 이런 사태 나거나 그러면은 보세요.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서로 뭔가 절도하거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 다 모여서 서로 배려하고 나눠주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오죽하면 ABC 방송 기자, 외신 기자가 와서 감동받고 저런 기사를 썼을까.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 그리고 또 함께 해주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참 자랑스럽다. 대신에 이럴 때 정말로 함께 시민의식은 좀 나눠야 됩니다. 그중에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는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함께 한 마음으로 극복한다면 대한민국 지금 역시 호주에서 아까 이제 우리 금지했지만 호주에서 이제 원인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이 검역 수준은 최고다. 그런데 한국에서 호주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을 호주가 다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현재 안 된다. 키트라든가 이런 시스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부득불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이제 호주 당국이 얘기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과 위상 그리고 저렇게 서로 배려하는 대구 경북 시민들 또 전 국민이 정말로 눈물겹도록 감동스럽습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간호사들의 정말 이제 사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소위 우리에게 친숙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19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다면서요, 김 기자? 그렇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도 하고 물건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좀 눈길을 끌었던 사람은 김보성 씨예요. 배우 김보성 씨가 지난 1일에 직접 대구로 마스크 5,000장을 들고 가서 직접 나눠줬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저렇게 이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통해서 뭐 대구 시민들 힘내라 응원도 해주고요. 사람들한테 5,000장 마스크를 기부했다 이런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연예인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배우 한지민 씨, 뭐 방호복 3,000벌 기부했고요. 현빈 씨는 2억 원 기부, 또 이경규 씨라든지 박서준 씨, 김수현 씨 각각 1억씩 이렇게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보성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접 대구에 내려가서 저렇게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와 검은 옷차림을 한 가운데 대구 시민들에게 그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 저렇게 그리고 본인은 대구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준 이후에 혹시 모르니까 자가격리에 들어갔답니다. 우리 전 변호사 보시기에는 김보성 씨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용기를 냈네요. 대구까지 직접 내려가서. 그렇죠? 네, 이제 많은 지금 익명 기부자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뭐 생수, 마스크, 현금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는데 저렇게 직접 가가지고는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나름 이렇게 무장은 한 것 같은데 본인도 두려웠지만은 저분이 지금 고향이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구의 아픔에 내가 동참을 한다. 연예인이라는 건 또 이미지 또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는 용기를 내서 저렇게 나눠주고 동참 행렬에 자기도 이렇게 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스크 몇 개라고요? 김보수 제가 전화는 5,000개. 5,000개. 이야, 박수 한번 쳐야겠네요. 아이고, 또 다 함께 동참해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코로나19의 이 4페이지짜리 레터, 편지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뉴스가 됐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요, 국회 정론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는 있었지만 첫 부분은 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면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도 앞부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편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옥중 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첫 공식 메시지를 어떤 이런 편지 형식이든 무슨 형식이든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모습에도 우리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수여 뭉쳐라, 사실상의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본인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이종근 평론가는 이 옥중 편지에 이 총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어느 쪽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유리한 측면, 불리한 측면 양쪽 다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다시 옛날, 이 국정농단이라는 키워드, 또 탄핵이라는 키워드, 이것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박근혜의 탄핵이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런 논제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미래통합당은 참 불리한 것이죠. 예. 하지만, 그러나 또 장점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어떤 장점입니까? 자, 지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두 다 뭉쳐서 자유통일당이나 정종섭 의원이 만들었다는 한국경제당이나 혹은 또 홍문종 의원이 만들었다는 친박신당인가요? 그쪽으로 가서 다 새로 규합하겠다. 이런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사실은 편지를 받았다는 둥 아니면 실제로 메시지를 받았다는 둥
등 그런 경쟁을 하면서 이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열들을 한 번에 딱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냥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그런 소수당들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만 메시지를 받았어. 이거 더 이상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으로 인해서 사실 보수가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의 하나의 어떤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수가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말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